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품영양과 진로 취업 교육 과목 취업 성공 프로파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3 강의를 하게 된 심영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인사팀에서만 한 18년 정도 근무했고요. 특히 HRM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채용을 담당하는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 3년 동안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심사위원, 또 다양한 공기업의 유형별 실제 면접관으로도 참여했었고요. 작년부터는 제가 공기업의 공정채용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 또 기타 기업들 이런 채용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실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과 없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퀴즈를 한번 통해가지고 알아보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동 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는 아랍권을 갖다가 중동 지역이라고 하죠. 그쪽에는 사막 지역이 주로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이 나라의 이쪽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음료회사가 진출해서 음료수를 팔아보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던 광고 시안입니다. 자, 보시면 사막 지역에 누워있던 사람도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 활기차게 뛰어다닌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안 팔렸습니다. 예, 막 버스에다가도 막 붙이고 잡지에다가도 싣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거든요. 안 팔렸습니다.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실제 이 내용은 인터넷에도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손가락이 이상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네. 머리카락은 왜 삐져나왔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혹시 이거 음료수 아니고 석유 아니에요? 시커먼데?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정답 말씀드리면은요. 아랍권에서는요.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글자를 쓰거나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사막에 누워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음료수 마시면 뻗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자소서 또 고득점을 받는 자소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는 자기소개서를 기업의 입장에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는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3C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스펙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해야 될 어떤 스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스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어느 자소서에서 들어보신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기업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기소개서를 요리의 레시피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요리를 치면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 그러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잘 쓴 요리 레시피인지 그 방법을 요리를 빗대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품영양과 진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별 자기소개서 예시 통해가지고 요거는 2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보시고요.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또 그리고 잘 쓴 자기소개서 예시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작성에 필요한 3C. 자, 첫 번째 C는요. 네, 그렇습니다. 직무적합성입니다. 직무적합성. 직무적합성이라는 C인데요. 이게 뭐냐면 직무에 필요한 지식, 직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험,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직무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어떤 전공도 될 수 있고요. 전공의 과목들 그리고 그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취득한 자격증들
이런 것들이 직무에 있는 지식이고요. 또 직무에 있는 경험은 실제 현장의 실습 또는 인턴, 계약직 등등 또는 직무에 있는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직무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것이 있다면 이걸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직 적합성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과 관련된 경험 또 자격증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조직 융화력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좀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통하고 협력했던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직이나 단체에서 했던 아니면 동아리 활동 또 여러 명이 했던 뭐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어필해주면 우리의 조직 적합성, 조직 융화력을 잘 기술할 수 있으니까 또 면접에서도 이런 것들이 좋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 스펙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바른 인성입니다. 올바른 인성. 기본적인 가치관 또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또 안 좋은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C 잘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올바른 인성이라고 하면 뭐 직무 관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뭐 책임감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 준다면 올바른 인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소재도 괜찮으니까 올바른 인성은 또 아르바이트 등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어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C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또 이력서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계실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사 지원서라고 하면 크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로 나누어지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력서상에 어떤 특정 내용을 입력했다고 한다면 그 입력한 내용들이 다 점수화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정성적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다 정량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 내가 입력한 사항들 점수화, 거기다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자기소개서 점수화, 합쳐져서 총점이 매겨지고요. 그 총점이라는 게 각 전형별로, 전형이라고 하면 뭐 서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필기 전형이 있고, 면접 전형에도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전형 이렇게 전형이 있잖아요. 그 전형별로 배수라는 걸 만들어 봅니다. 배수. 그러니까 10배수다, 5배수다, 3배수다. 뽑고자 하는 인원 대비해서 배수를 만들어 놓는데 총점을 가지고 그 배수 안에 들은 인원들의 연락을 한 다음에 다음 전형으로 계속 넘어가게끔 돼 있죠. 자, 그런 기본적인 어떤 채용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력서는 우리의 자기소개서는 입력한 사항들이 다 점수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 학점 외국어, 뭐 자기소개서, 자격증 가산점 이런 식으로 기업마다 정해놓는데 자, 특정 기업의 사례고요. 자,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학점 외국어, 자격증 가산점에 대한 점수화를 지켜놓고요. 보시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이 기업은 40%. 그런데 요즘 추세가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의 비중을 높여놓는 추세예요. 예, 그리고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많이 물어보게끔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합격자의 경우에 학점이나 외국어 능력이 탈락자보다 점수로 환산했을 때 2점이 더 낮고요. 심지어 외국어는 6점이 더 낮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8점이 높아가지고 합격된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실제로 평가 사례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력서상의 정량적인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고 또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다. 이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 이런 어떤 평가 방법을 보시고 앞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어떻게 평가되는 걸까요? 평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보시면 자기소개서 평가를 우리 학생들은 하나씩 읽어가면서 문장이 수려하니까 플러스 1점, 조금 미흡하니까 마이너스 1점, 뭐가 있으니까 뭐 플러스 1점 이렇게 총점 매긴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 5등급으로 많이 나눠 놓거든요. 평가 등급을 나눠 놓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비중을 말씀드렸죠. 뭐 30% 비중일 수도 있고요. 전체 서류 전형에서 20% 비중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평가 등급을 나눠 놓거든요. 등급 나눠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차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30% 비중이다? 그러면 A등급을 30점이라고 놓고요. B등급을 25점, C등급을 20점 이런 식으로 차별화시켜 놓고 내 자기소개서 다 읽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등급을 딱 찍고 저장 그러면 나는 그 등급에 맞는 점수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 점수 플러스 앞에 있는 이력상의 점수를 합쳐가지고 나의 총점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총점에 대한 순위를 쭉 나열한 다음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배수, 각 전형별로 배수에 맞게 들어갔으면 통보, 못 들어갔으면 또 안 좋은 통보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다음 전형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자, 그때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쭉 읽어보고 이렇게 등급을 정해놓고 그 등급에 맞는 등급을 저장 그러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등급은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이거 궁금하시죠? 가볼까요? 실제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안, 기업의 평가 기준안이거든요. 보시면 CDF를 사실은 한 등급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여기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20점 만점이죠. 20점 만점. 그러면 10점 아래면은 거의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기 때문에 거의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DF가 한 등급, B뿔이나 B가 2등급, 3등급, 5등급으로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등급은 어떻게 하면 받냐? 이거는 한 항목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실제로 공기업의 자기소개 심사위원을 하더라도 한 항목을 아예 빼버린 경우가 있어요. 설마 이거 다 읽겠어? 그러면서. 그리고 뭐 하나 정도 빠져 있다고 해서 감점 받지 않겠지? 0점 처리됩니다. 성의 없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항목을 카피해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0점 받습니다. 0점 받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되고요. 다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지원하다가 카피해서 지원 동기의 그 회사명을 고치지 않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읽습니다. 다 읽어가지고 0점 처리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천자를 쓰라고 했어요. 뭐 천자까지 써? 한 400~500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감점 당합니다. 그 절반 이하 쓰면 성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면접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다대다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 자기소개서의 분량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적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성의 없게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5명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양을 글자 수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에 맞게 그 제한에 거의 충족시킬 수 있게 그걸 넘게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탈자도 요즘 보기 때문에 쭉 마지막 보면서 오탈자 없이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최하 등급 받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B뿔이나 B 중간 등급 이상을 받겠죠. 근데 하지만 요거 말고 우리는 A뿔이나 A를 받는 방법 요거 알고 싶으시잖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뿔이나 A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될까요? 이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저는 강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요. 밤에 쓰지 말합니다. 밤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강의를 들으시고 저녁에 한번 써봐야지 새벽 1시, 2시에 책상에 앉으셨어요? 1시, 2시에. 스탠드 하나 켜놓고요. 주변 보니까 조용하고 적막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성장 과정 쓰레. 갑자기 마음이 촥 가라앉죠. 밖에 보니까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적추적.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죠.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어렸을 적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자소설. 맞죠? 자소설. 채용 담당자들은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안 됩니다.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신뢰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어떤 기업의 채용 문화에 맞지 않거든요.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초저녁이나 아니면 낮이나 이럴 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쓰지 말자.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기분 좋을 때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쓰자. AI로 자기소개서 심사하기도 하거든요. 예, AI로 자기소개 심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합격 요소들을 먼저 가르는 이런 걸로 사용하죠. 글자 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그다음에 뭐 오타가 많거나 아니면 특정 문자를 반복한다거나 이런 건 다 AI로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AI로 고르는 게 바로 단어 풀을 가지고 내가 쓴 자기소개서하고 매칭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지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지 긍정적인 문장이 많은지 부정적인 문장이 많은지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지원자인지 부정적인 지원자인지 알 수 있겠죠. 부정적인 지원자, 소극적인 지원자 뽑고 싶을까요? 면접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점수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채용 담당자가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는 감정은 똑같거든요. 좀 더 뭐 비록 뭐뭐 할 수 없었지만 뭐뭐 알릴지라도 이런 문장을 단어를 쓴 사람들을 선호할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뭐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항상 매사에 적극적인 주도적인 자 이런 단어들을 쓴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원칙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우리 염두에 두시고 써내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요리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요리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기소개서 책을 2권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자기소개서는 요리의 레시피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전문 셰프들이 우리의 요리 레시피를 보죠. 본 다음에 자 면접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면접에서는 전문 셰프들이 자기소개 썼던 어떤 요리 레시피의 내용을 검증하게 되겠죠. 실습을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말로서 검증할 수도 있고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요리 레시피를 잘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이제부터 자소서를 요리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실게요.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 뭡니까 여러분? 해물탕. 라면 스프를 넣으면 됩니까? 그럼 맛있을까요? 네. 그렇죠? 신선한 재료를 많이 쓴다면 맛있는 해물탕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다양한 신선한 해물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맛이 없는 해물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로 맛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비법은요. 신선한 재료를 쓰시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와 연관된 직무 관련된 전공명도 좋고요. 전공에 들었던 주요 과목도 좋고요. 관련된 자격증도 좋고요. 또 직무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을 적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좀 더 지시적인 측면을 먼저 강조해 주고요. 그 다음 직무 관련된 실습, 또 인턴, 계약직 뭐 다 좋아요. 직무 관련된 곳에서 경험을 했던 이런 내용도 적어주시고요. 또 직무 관련된 또 다른 스킬들이 있다면 그런 스킬들 뭐 직무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적어준다면 당연히 보고 싶겠죠. 검증하고 싶겠죠. 이게 바로 제가 3C 중에 직무 적합성하고도 연결된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선한 재료 한번 활용해 보시자고요. 자, 그런데 저거 다 알겠는데요. 재료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럴 땐 또 방법이 있습니다. 부족한 재료를 갖다가 자기소개 쓸 때 앞쪽에다 쓰시자고요. 중간 이후 저 끝에 쓰지 마시고요. 앞쪽에다 쓰시자고요. 그러면 한 명 읽고 또 다음 사람 읽고 할 때 그 내용이 앞에 좋은 직무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재료가 부족하더라도 중간으로 부족한 내용 갖다 쓰시고요. 앞쪽에는 가급적이면 재료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써내려간다면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재료가 좀 너무 없는데요. 그러면 조금 재료를 보완하셔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잘 쓰더라도 면접 가서는 나중에 재료가 부족한 게 조금 불리할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씩만 한두 개라도 뭐 인강을 통해서 직무에 교육을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단계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한번 해본다든지 직무의 활동을 해본다든지 통해 가지고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요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네, 물회입니다. 물회. 드시고 싶은 생각이 나나요? 드세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색깔도 예쁘죠? 위에 깨도 뿌려져 있고 알록달록하죠? 만약에 이게 옆에 다 비벼져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이 꽂아 있고 옆에 뭐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 먹고 싶을까요?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거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바로 데코레이션의 효과입니다. 데코레이션의 효과.
그러면 글을 쓸 때, 자기소개 쓸 때 데코레이션 효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줄 띄우자예요. 500자 제한이 돼 있다? 그러면 한 줄 정도 띄우시자고요. 1000자 한 2줄, 3줄 띄우시자고요. 이게 줄이 붙어 있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읽기가 곤란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점, 2점 숫자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첫째 콤마, 둘째 콤마 이렇게 한번 활용도 해보시고 부호도 한번 활용해 보시자고요. 잘 보이겠죠? 한번 효과를 보실까요? 실제로 그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썼던 실제 학급 자기소개서인데요. 보시면 줄 띄웠죠? 네, 3줄 정도 띄웠고요. 저 빵집을 수합 분석을 했거든요. 빵집의 강점과 기회적인 요인, 약점과 위기적인 요인을 이렇게 다 적고요.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위기를 보완해가지고 결국은 매출도 올리고 단골 고객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저렇게 부호와 영문 인셜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죠. 나중에 면접 때도 질문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가독성의 효과입니다. 가독성의 효과. 1점 전문 지식과 2점 실무 능력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물론 중간에 줄을 띄우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첫째 콤마, 둘째 콤마로 나눌 수도 있죠. 중간에 줄을 띄우시고요. 잘 보일까요? 잘 보이죠. 데코레이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더 어떤 항목에는 줄만 띄우고 어떤 항목 1점, 2점 숫자 나눠주고 어떤 항목은 첫째 콤마, 둘째 콤마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 더 좋으니까 적절히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해물탕 드셔보셨고요. 그 다음에 물회도 드셔보셨습니다. 자, 이 요리 저 요리 이 밥 저 밥 다 먹어봐도 제일 맛있는 밥은 누가 해주는 무슨 밥? 네, 엄마가 해주는 집밥. 왜요? 왜 맛있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쭉 먹어와서요. 익숙해서요. 맞나요?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엄마가 해주는 어떤 요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재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물론 재료가 더 신선한 재료가 많으면 자기소개서에 통과할 확률이 높고요. 또 면접에서 소통할 확률이 높지만 100% 그렇진 않아요. 좀 더 부족한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해서 나의 스토리를 갖다가 전달해 드린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사례는 제가 나중에 2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좀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성껏 풀어나가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우리가 한번 정성을 들여 써보시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엄마의 집밥 같은 그런 정성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식품영양과가 사실 홈페이지에 한번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과가 어떤 과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그런 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저랑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 과가 어떤 진로, 우리 과의 선배들 또 우리 과의 친구들이 어떤 곳에 진출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식품영양 관련 분야의 전문의로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관리 및 영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양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과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진로는 일단 첫 번째 영양사 쪽이 있겠죠. 그래서 산업체나 병원, 또 급식 위탁회사, 외식사업 쪽, 사회복지시설 등의 영양사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학교 급식 영양사, 교육청, 보건소, 생활지도사 등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회사나 백화점 등의 식품위생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회사에서 실험, 신제품 개발 등의 R&D 이쪽 직무를 또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요리학원 강사, 출장요리사, 상담요원 등 다양한 이런 진로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런 다양한 진로를 갖다가 우리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량이 뭐냐.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NCS라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외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통틀어서 우리가 이런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필요한 역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최상의 환경에서 고객에게 가치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적의 운영 시스템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자재 관리, 매뉴얼 품질 관리, 접객 서비스 관리 등 일련의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생적인 음식,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여러분들 이런 역량을 갖추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개념을 철저하게 가지고 계시고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객에게 가치 있게 제공한다는 것은 고객 서비스 마인드까지 같이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보유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면 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해야 될 역량, 또 일 중에 하나고요.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사람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 인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1년에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탈적인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현재 우리 과가 어떤 과이고 또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되고 또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업의 입장, 또 자기소개서, 요리 레시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진로 다 확인했으니까 2부에서는요, 실제 항목별로 자기소개서 작성한 예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구체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